나 알았어. 또 보내주세요. 자, 김동. 뭐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인생이 해피해? 아니야? 인생이 해피하면 좋지. 학생은 오늘 왜 늦었어? 김동이 엄청 기다렸어. 전화. 왜 박스 안 나요? 그랬어. 그랬겠냐? 이러면서 그랬어.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질문은 길이가 어때? 길어. 문제도 많아.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어. 자, 이제 선생님이 잘 들어봐.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지가 중요해. 이제 필기를 안 하고 선생님이 한 번에 필기를 해볼 테니까 쭉 따라가면서 선생님이 표시하라는 데다 그냥 표시해 말았지. 쭉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머릿속에 얼마나 내가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보는 거야. 자,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어디 표시할까? 콘크리트에 동그랗게 딱 쳐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어떨까? 고대 로마 시대에 그렇죠. 쳤니? 자, 콘크리트는 언제부터? 고대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거야. 로마 시대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주고 있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이 도움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대. 어디에 칠까? 판테온 동그라미 하나 더. 돔. 그렇지?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어디다 칠까? 자,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여기다 한번 쳐봐. 두께를 점점 줄여서 지붕을 가볍게. 돔 지붕이 지름 45m 넘짓의 넓은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하였고 지붕의 중앙에 지름 9m가 넘는 원형 창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어디다 칠까? 원형의 창을 내어 빛. 여기다가 보내줘봐. 원형의 창을 내어 빛. 자, 지금 내가 친 거를 쭉 그냥 연결해 볼게. 콘크리트는 고대 로마 시대에 판테온의 돔에 쓰였어.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했고 원형 창을 내서 빛도 들어와. 이해되니? 그치? 자, 그 다음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래. 자, 이게 이제 개념인데 콘크리트에 대한 개념이야. 그지? 물로 반죽한 혼합물에다 가르쳐봐. 콘크리트에서 결합제어카를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대. 자, 점성의 동그라미 쳐봐. 수화 반응 동그라미 쳐봐.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그렇죠봐.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좋다. 작업하기도 좋다고 쳐봐. 또는 상온에다가 쳐도 돼. 동그라미를.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고프집에 부어서 경화시키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을 가르쳐봐. 아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지붕을, 두께를 점점 뭐해? 줄일 수 있었고 원형에 뭐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창문도 만들었네. 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면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했다 그렇죠.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 그래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골재 간의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니까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 배합에다 가르친 다음에 그 앞에 강도랑 연결해놔. 자, MG 잘 봐. 자, 위에서부터 쭉 따라가면서 읽어볼게. 콘크리트는 고대 로마 시대 판테온의 돔에 쓰였는데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하고 원형 창문도 돼서 빛도 들어왔단 말이야. 그게 가능한 이유는 콘크리트가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란 말이야. 혼합하면 점성을 띠다가 수화 반응이 일어났다가 결합하면서 굳어져. 근데 상온에서 일어나니까 작업하기에 좋아.
그리고 이때 다양한 형태와 크기 구조물도 만들 수 있고 강도와 밀도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강도를 높이려면 서로 다른 크기를 혼합해야 돼. 여기까지 나온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제 잘 들어.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 발전함에 따라 건축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면서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자, 철근 콘크리트에 뭐해? 똥으로 딱 쳐야지. 왜? 아까 얘기했잖아. 철근 콘크리트로 가면서 더 강도가 높아진 거 알았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자 여기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자 이거 뭐에 대한 게 아니야?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지금 동그라미를 철근 콘크리트에 쳤는데 다시 뭐가 나와? 콘크리트가 나왔다는 거를 반드시 알면서 읽어가야 돼. 알았지? 콘크리트는 자, 콘크리트야. 누르는 힘이 압축력에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당기는 힘이 인장력에 쉽게 부서진다. 자, 인장력에 쉽게 부서진다. 그렇죠. 봐. 압축력이나 인장력의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다리 면적당 최대 힘을 각각 압축 강도, 인장 강도란데. 압축 강도 동그라미, 인장 강도 동그라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다.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높을 때 그러니까는 부등호 표시를 압축 강도 쪽으로 한 다음에 10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 자 앞에 압축 강도 동그라미, 인장 강도 동그라미 쳤잖아. 거기서 압축 강도 쪽으로 부등호 표시하면서 10배만 동그라미 쳐. 또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길다. 자 줄어드는 길이 가로쳐봐. 늘어나는 길이 가로쳐봐. 부등호 표시를 왼쪽으로 해.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 같은 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자 철제 동그라미 변형 정도 동그라미 작은 데다가 작은 동그라미 쳐봐.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 콘크리트보다 높다. 자 인장 강도 높다. 특히 인장 강도는 월등히 높다. 월등히 동그라미. 따라서 보강제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갖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고 쳐봐. 다만 철근은 무겁고 비싸니까 대개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정확히 계상해서 그 지점 위주로 철근을 보강한다. 잘 들어?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다 가르치고 보강. 또한 가해진 힘의 평행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하는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화성비다. 포화성비 동그라미. 철제는 콘크리트보다 포화성비가 크면 대체로 철제의 포화성비는 0.3, 콘크리트는 0.15래. 철제 동그라미 0.3 동그라미, 콘크리트 동그라미 0.15 동그라미 쳐놔봐. 쳤니? 엄청 길지? 자, 엄청 길지? 자, 앞에 봐봐. 자, 콘크리트는 고대 로마의 판테온의 돔에 쓰여서 그렇지? 올라갈수록 얇아지면서 가벼워지고 구멍도 내서 창문을 달아서 빛도 들어왔는데 그게 콘크리트가 원래 혼합물인 거야. 그래서 점성을 띄다가 수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굳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때?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지. 또 다양한 밀도를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다양한 강도를 만들 수 있는데 다양한 강도를 만들려면 강한 강도를 만들려면 다른 골재의 크기를 배합하는 게 좋대. 근데 콘크리트는 자 이제 잘 들어. 압축 강도보다 인장 강도가 약해. 그지? 압축했을 때에 줄어드는 정도가 인장했을 때 늘어나는 정도보다 커. 그렇지? 근데 그것을 보완하려고 뭘 집어넣어? 철제를 집어넣으면 그렇지? 변형되는 정도도 줄고 강도는 뭐해진다고? 커져. 근데 비싸잖아. 무겁고. 그래서 어디에?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보강을 하면 좋다고. 이해되니? 그리고 포화성비도 크다. 그게 뭔지 몰라. 알았지? 지금 여기까지 간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읽었다고. 알았어? 근데 내가 지금 이 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 못하잖아? 그럼 진짜 어려워져. 진짜 어려우니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지금 콘크리트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가는 그 중간에 다시 콘크리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가 나왔다까지 간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해볼게. 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를 사용하면서 대형 공간을 축소하고 기둥의 간격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어디다 쳐? 기둥의 간격을 넓힐 수 있게. 여기다 쳐봐.
기둥의 간격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20세기 또 넘쳐봐. 아까 어디였어? 고대 로마. 그렇지?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예술적 영감을 줘봐. 예술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르꼬르비지의 동그라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을 사부아주택에서 완전히 구현했다. 사부아주택 하나 줘봐. 이게 뭐랑 연결돼? 판테온. 그렇지? 판테온. 천하 사부아주택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전체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돼. 기둥만으로 지탱.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 2층 거실에 둘러싼 벽에 수평으로 긴 창이 나있고 건축가가 건축적 산책로라고 이름 붙인 경사로는 경사로 동그랗게 쳐봐. 또는 건축적 산책로에 쳐도 돼. 지상의 출입구대 2층까지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다 다시 테라스나 지붕까지 연결된다. 지붕까지 연결해다 가로쳐봐. 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장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 이 주택이 자신을 중심으로 펼친 또 다른 소우주임을 느낀다. 가로쳐봐. 평평하고 넓은 지붕에 정원이 조성되고 여기서 산채가 넓은 대지를 받아서 망하는 기선의 갑판에 선 듯하다. 기선의 갑판에 선 듯. 그렇죠. 괜히 벌써 다 잊어버렸어 앞에 거.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자, 다음 마지막.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축재로 널리 사용됐지만 철근 콘크리트 임장 강도를 높이는 연구가 계속되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가 등장했다. 어디다 쳐?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토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제작이 떠나줘봐. 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은 담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부른다. 자, 철근을 담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부른다. 그렇죠?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 인장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만들어진다. 자, 압축력이 작용 벌어줘봐. 인장력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야. 캠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해 기둥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내부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자, 캠벨 미술관 동그라미 30m 이상. 그다음에 저거. 와우. 그럼 진짜 우리 학원 건물 3배 정도 되는 기둥 하나씩 있는 거야. 엄청 큰 거야. 엄청. 알았지? 30m면 이 간격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여 여기에 구현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는 구현하기 어렵다. 철근 콘크리트는 구현 어렵다. 이 구조로 이루어진 긴 지붕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을 넓은 실내에 환하게 채우며 철근 콘크리트에 이루어진 내부를 대리석처럼 빛나게 하는 대리석처럼 빛난다는 걸 줘봐. 이처럼 건축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는 언제나 새로운 건축 미학의 원동력이 된다. 새로운 건축 미학의 원동력. 줘봐. 특히 근대 이후에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 건축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혁신적 건축 작품들이 탄생하죠. 건축 재료, 건축 미학의 유기적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엄청 길죠. 자, 이제 쳤어. 자,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야 원래. 그냥 문제를 푸는 거야. 알았지? 자, 지금부터 문제 풀어봐.
자, 다 풀었죠? 앞에 잠깐 볼까? 자, 이 글은 콘크리트가 그렇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해 가고 그 철근 콘크리트에서 알았지? 뭘로? 프리 스트레스드 콘크리트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였지? 그러면서 그 구조에 따라 건축물인 판테온과 그렇지? 그 다음에 사보아 주택이랑 마지막으로 캠벨 미술관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한 글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의 차이점,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에 따른 주택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길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데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것은 콘크리트가 고대 로마 시대의 판테온의 도움에 사용되었는데 원래 혼합물이다 보니까 그렇지? 점성을 이용해서 수화반으로 굳어지면서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도움을 점점 얇게 만들면서 가볍게 만들 수 있었고 구멍도 만들어가지고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을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콘크리트의 단점은 압축 강도는 좀 괜찮은데 인장 강도가 너무 약해. 그 다음에 압축 강도는 좀 괜찮은데 압축시키면 변형이 많아. 그래서 강도도 높고 변형은 적은 그리고 철근은 섞을 수가 있잖아. 콘크리트 특징이 각종 재료들을 섞은 거잖아. 그래서 철재를 섞은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인장 강도도 크고 그렇지 10배 이상 그 다음에 압축 강도도 크고 변형도 적은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엄청 넓게 만들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20세기의 건축물 중에 하나인 사보아 주택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인장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프리 스트레스드 콘크리트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 철근을 잡아당겨. 그 상태에서 시멘트를 부어. 그래서 굳혀. 그때 힘을 빼. 그러면 압축력이 생기면서 인장 강도가 엄청 커지는 거지. 어느 정도로 커졌냐? 30m 띄워놓고 기둥을 세워도 받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안에 빛으로 확 비치면서 대리석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게. 그게 뭐야? 캠벨 미술관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최근의 문제는 뭐냐면 그 철근 콘크리트 만들 때 철재를 원래 3개 넣으라 그러는데 하나도 안 넣고 그런 거죠. 그래서 순살자이 이래가지고 지하 주차장 무너지고 이런 거. 그래서 다 일제 점검해봤더니 LH 공사에서 지은 건물들도 보면 철근 다 빼는 거. 아까 철근이 어떻다고? 무겁고 어떻다? 가격이 비싸서 아무데나 못 넣고 인장력을 많이 받는데 보강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보강을 안 하고 그냥 다 빼버리는 거지. 비싸니까. 그래서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내가 내용을 중요한 걸 기준으로 쭉 읽어가면서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훨씬 심플하게 이해됐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니네가 이걸 읽으면 글을 읽다가 중간에 길을 잃을 수도 있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봐봐. 이런 말이 나오면 철제는 0.3, 콘크리트는 0.15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를 동일한 폼으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분의 30, 100분의 15 이렇게 만들면 돼. 그럼 문제가 금방 풀린다. 왜냐하면 식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봐봐. 분모가 같을 때 철제가 더 크지. 이게 답이야. 그렇지? 분모가 같을 때 철제가 더 크다. 이게 답이라고. 자, 그럼 16번부터 한번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 해. 14번부터 미안. 이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는 적절한 것은 1번 건축질의 특성과 발전을 소수하면서 각 건축물들의 공간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자, 건축 재료 콘크리트의 특성, 여러 혼합물을 섞어서 만들잖아. 발전,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각 건축물, 판테온, 사보아 주택, 캠벨 미술관의 공간적 특징 설명했죠, 그죠? 다음, 조미리. 12번 이거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은 사고와 주택과 캠벨 미술관은 어느 층을 공부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자, 그런데 내가 읽은 부분에 있진 않았어도 사보아 주택 동그라미 쳤으면 거기 보면 2층 이런 게 보여. 2층 거실, 2층의 주거 공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층을 구별하지 않는다. 틀렸죠. 다음 16번. 미끄러 바탕을 층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철근이 복원되려는 성질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압축력을 주므로써 인장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답. 그렇죠. 4회 답이죠. 철근을 잡아당겨서 굳히면서 압축력을 이용해 인장 강도를 높인 것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니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만드는 과정, 제작 과정 부분을 이해했는지 묻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다음 17번. 미끄러 바탕으로 고기에 대해 평가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A와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에 따르는 이 시스템의 증가로 올라왔다. 자, 지금 보기를 잠깐 보면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 이랬으니까 A가 철제죠. 콘크리트로만 제작된 원기둥 B, 그러니까 B가 콘크리트죠. 그런데 압축력을 가할 때 높이가 줄면 지름이 늘어났다. 또 A의 윗면과 아래면 수직음방의 인장력을 가할 때 높이가 늘어나면서 지름이 줄었대. 이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포화성비를 구하였더니, 그러니까 포화성비는 높이의 변화의 절대값 분의 지름의 변화의 절대값이래. 따라서 포항성 B는 이게 높이는 같은 거라면 지름은 A가 더 크겠군. 이렇게 봐야지. 지금 이게 A라고 했고 이게 B라고 했잖아. 그러면 A와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드는 높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자, 분모가 같다면 이거죠. 그죠? 그러면 B의 지름이 더 늘어날 것이다. B는 15 늘고 A는 30 늘는데 A가 더 늘어나야지.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서 풀 것인가,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인간다움을 갖기 위한 거야. 눈, 코, 입 달고 있으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머저리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눈, 코, 입 달고 있다고 인간이 아니고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 인간이지. 응?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 인간이라고. 뭐 이렇게 크게, 너 어디를 갔다 왔는데 2주를 빠져. 나 진짜 나 또 어디 뭐 막 저기 막 세계 일주 떠난 줄 알았어. 이렇다니까. 자, 그러하다. 됐죠? 자, 이 문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니네 만약에 시험 기간에 이런 문제를 딱 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이해한다, 그럼 버려야 돼. 절대 독서에서는 지문 이해가 안 됐는데 보기 문제 풀 수가 없다. 보기 적용하기는. 지문 이해가 다 돼도 보기 적용하기 문제 풀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내가 다시 말하지만
A가 0.3, B가 0.15 그러면 100분의 30, 100분의 15 이렇게 하면 풀리는 거야. 알았지? 왜냐면 관계를 묻기 때문에. 관계를. 다음 사람. 18번 윗글과 보기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가는 기둥들이 넓은 간격으로 늘어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재료로는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 적합하겠군. 자, 철골이 더 크죠. 철근 콘크리트보다 인장 강도가. 그지? 철골이 더 적합하겠죠. 이거 상대적인 비교를 이해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답이 2번입니다. 원형이라는 말이 원으로 된 형태도 있고 근본이 되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